자, 그래서 여기는 요걸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은 공통수학 공부를 해보신 분? 공부해봤어? 그래. 근데 쉬워도 좀 다시 좀 처음부터 다시 잘 하려고 하자. 일단은 이름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공부하려면요, 요 다항식이 이게 뭐다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지. 그죠? 연산은 뭔지 알죠? 그죠?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예. 다항식은 좀 들어는 봤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게 뭐다는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저 다항식에 관한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 알고 지나가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용어를 쓰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또한 이제 책에도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내가 혼자서 이해를 하려면은, 그죠? 그 용어가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만 이해 가능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다항식을 공부할 때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다항식의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다항식의 일부이기도 하고 조금 작은 놈인데요. 단항식이 뭔 줄 아셔야 돼요. 단항식. 단항식은 선생님이 말로만 불러줄 텐데 꼭 아니다. 요거 하나 적어드릴게요. 얘는요, 자, 단항식은요, 수와 문자들의 곱으로만 표현된 식이에요. 수와 문자들의 곱으로만 표현된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봐봐, x 3xy 이게 없으면 그냥 곱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단항식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x가 두 번 곱해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5 마이너스도 붙였고요. 마이너스 5x 제곱 y 세제곱. 그죠? 예, 이런 거 다 단항식이에요. 뭐 문자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자,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거 y분의 x 이런 거 어떨까요? y분의 x 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단항식일까요? 위에 거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단항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맞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왜냐면 나눗셈이 있어서 쟤는 안 돼요. 자, 하지만 봐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거. 2분의 3xy. 저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나눗셈이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건 단항식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요, 얘는요, 우리가 살짝 고치면은 이렇게 고칠 수 있죠. 2분의 3 곱하기 xy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2분의 3을 하나의 수로 봐요, 그냥.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2분의 3과 xy가 곱해진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애들 중에서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단항식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단항식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단항식이라고 착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요. 여러분 그 중학교 교과 과정에 단항식의 계산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 가면 요런 애들을 취급합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이런 놈들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하는데 실제로는 단항식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할 거는요. 다항식이에요. 이게 이제 뭐 단, 다, 저 한자는 알고 있나요? 이건 이제 한 놈이라는 뜻이고 이거 이제 많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요. 이게 정확하게 뭐 그냥 간단하게 한자로 본다면은 항이 많은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항이 한 개인 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항이란 용어가 또 따로 있긴 하지만은요. 항은 이렇습니다. 항은 이건 선생님이 그냥 말로만 불러드리고 갈 거예요. 다항식이요. 단항식들의 합을 뜻해요. 들의 합을 뜻하는데 그 한 개 한 개의 단항식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이해되겠죠? 그죠? 항이란 용어. 근데 물론 여기서 뭐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단항식 자체는 이게 다잖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요 한 개도 요 안에 포함시켜요. 그죠? 이게 다니까 선생님 2개 이상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한 개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단항식 자체도 다항식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돼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항은 한마디로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을 항이라고 한다. 요거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용어가 있냐면요. 그치. 개수 이런 용어도 알아야 돼요. 그쵸? 예, 개수는 어떤 항에서 이런 데서죠. 요거 개수라고 하죠. 그쵸? 예, 즉 단항식들에서 한 항에서 맨 앞에 붙어 있는 수 부분만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알아요. 상수항 이란 용어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수항은 그 문자가 없는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죠? 문자가 없는 항.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이런 용어도 있어요. 동류항. 용어 엄청 많죠. 그쵸? 동류항. 이거는 자 한자로 보시면 돼요. 종류가 같은 항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같은 항은 뭐냐면은 수 부분을 제외하고 문자가 곱해진 게 똑같은 경우예요. 이걸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문자가 곱해진 게 똑같은 이거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하는 거는요. 차수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차수.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쓱 설명을 하고 지나갔지만 간단하진 않아요. 지금 이 차수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왜 복잡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차수는요 한마디로 단항식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하죠. 문자가 곱해진 개수. 예를 들면요. 이거 몇 차예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 여기서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맞습니다. 여러분 2차로 일단 내가 우기고 지나갈게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이거는 몇 차일까요? 같은 형태로 본다면요. 몇 차? 자, 다시 이건 x, y. 자, 그쵸. 여기는요. x 제곱은요. x가 2번 곱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차일까요? 5차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물론 뭐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고쳐볼까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고쳤어요. 몇 차? 이게 3. 몇 차? 4차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즉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요, 곱해진 문자의 총 개수를 봅니다. 오케이? 자, 근데요, 이제 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문자에, 즉 이런 말이 붙어요. x에 대한, 또는 방금 여러분이 선생님이 막 우긴 거는 다 뭐에 대한이냐면요, 앞에 이런 단서가 붙어야 돼요. x, y에 대한 이런 단서가 붙어야지만 얘는 2차, 5차, 4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x, y에 대한.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 이거 1차인데 이렇게 1차, 이거는 2차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려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자, x에 대한 차수예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얘는 2차예요 이렇게 우기고 지나갔던 이유는요, 그런 얘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요, 모든 문자에 대한으로 봐요. 여기 나와 있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과정에 나오는 공식적인 책들은요, 누구에 대한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선생님처럼 지금 생략하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x에 대한, y에 대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면 얘는 이런 거 y에 대한 몇 차? 3차. 됐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근데 선생님이 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동요는 뭐라고 했냐면, 문자가 곱해진 것이 완전히 동일하면은 동요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에도 하지만 이런 얘기가 붙잖아요. x에 대한이라는 얘기가 붙으면요, 다른 문자는 전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x에 대한이 붙으면은 다른 문자는 전부 수라고 취급을 해버린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상수항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이 붙으면은요, x가 없으면은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개수도 마찬가지. 즉, 얘네가 먼저 딱 나와야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책에는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냐면, 선생님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는요, 다항식의 차수예요. 근데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항식의 차수는 모든 항들이 차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뭐한 걸로 본다? 혹시 막 차수 예를 들면 봐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런 거 볼까요? 얘는 몇 차예요? 얘는 몇 차야? 얘는 이게 없는 거는요, 상수항이죠. 얘는 0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얘는 0차야. 근데 얘를 우리가 몇 차라고 불러요? 2차라고 불러요. 그쵸? 예, 즉 다항식의 차수는요, 각 항의 차수들 중에서 가장 뭐한 거? 큰 거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다항식의 차수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놈의 차수를 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 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동차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은 모든 항의 차수가 같은 식을 동차식이라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후에 나오는 뭐 인수분해 공식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동차식들을 관찰하시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동차식은요. 예를 들면 동차식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이것도 얘 하나만 들고 지나가 볼게요. 모든 문자에 대한 식으로 보겠어요. 오케이? 그때 이런 거예요.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어떻게? 다 동차예요? 더 가겠습니다. x 제곱 y, xy 제곱. 그렇죠? 예. xyz 어때요? 싸그리 다 몇 차예요? 3차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3차 동차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네,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 중학 과정에서 봤잖아요. 하나 보시면은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문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불러주세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건 무슨 식이다? 2차 동차식이 되는 거예요. a, b에 대한.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예, 즉 이런 식들이 대부분 동차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용어들 많죠. 그래도 대충 다 많이 들어본 말들일 수도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과정을 그냥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다항식의 정리라는 단어 부분인데요. 네, 요걸 또 알아야 되는데요. 뭐에 대해 알아요? 이거 따로 그냥 얘는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이런 용어인데 이거 중3 과정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요 말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오케이? 저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요 다항식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요 선생님 지금 우리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항식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요 다항식이 아닌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예를 들면 아까 이게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저게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항식이 아니에요. 저런 애들이 들어가 있으면요. 왜냐면 다항식은 단항식들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뭐 나중 가면 아주 다양한 식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전부 다항식인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요 얘기는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다? 그 식이 뭐일 때만? 다항식일 때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예, 대충 이 말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차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로 배열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차수가 낮아지는 형태로 배열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여기에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x에 대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y에 대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역시나 xy에 대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예로 하나 선생님이랑 보고 갈게요. 요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거는요. 지금 거기 보면요. 책에 나와 있는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2x)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3y 제곱 빼기 2x 더하기 4y 빼기 3. 잘 보이나요? 잘 보여요? 그렇죠? 저 식을 요걸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데요.
자, 지금 문자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어느 놈에 대한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기는요, x에 대해서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쟤를요, 이게 x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로 보셔야 돼요. x 말고 나머지는 수로 보셨을 때 제일 높은 차는 몇 차예요? 2차가 되겠죠? 그렇죠? 걔를 먼저 써놓는 거예요. 제일 높은 놈을요. 그 다음은 1차겠죠? 그렇죠? 1차는 여기 두 개가 있나?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3xy와 빼기 2x. 이건 어떤 차례로 쓰면 됩니까?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차례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0차 없는 걸 쓰면 되겠죠? 그쵸? 없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3y 제곱 더하기 4y 빼기 3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기까지 나오는 거 알겠어. 안 나오는구나. 망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뭐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 여기서 진짜 주의. 이거 학생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요러고 항상 끝내. 자,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요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x에 대한 동류항은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걔는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그쵸? 쟤는요, x를 뽑아내면서 x 이외에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x 더하기 3x 있으면은요, 이렇게 놔두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거 그냥 4x로 계산해 놓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x를 빼내시면서 더하기 3y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x가 하나 있는 놈은요, 지금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부분적으로만 해놓는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싸그리 통틀어서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가 없는 애죠. 상수항이죠, 말하자면요. 그쵸? 상수항은 3y 제곱 더하기 4y 빼기 3은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여러분 책에는 이것도 이렇게 괄호로 묶어놨어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여기 괄호로 묶어놔도 되고 안 묶어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 끝난 걸로 봅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여러분 책에는요, 내림차순 말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쓸 일이 없어요. 반면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는요, 수도 없이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자. 됐나요? 어떻게? 괜찮아요?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거. 자, 그거 지금 선생님이랑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그냥 여러분한테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보통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 이거 물론 얘를요, 뭐 이렇게 쓴다고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2차 방정식 이렇게 하고 잘 안 풀죠.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즉 이게 무슨 순이에요? 무슨 순이야 이게? 내림차순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여기 부분도 사실은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에 약간 주목하시면 좋아요. 예, 물론 여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y로 하면 틀립니까?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요 통상적으로 보통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기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대충 하셔도 돼요. 됐어요? 오름차순일 때 요 안에 부분은 대충 하셔도 된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뭐 이따가 한번 복습차 여러분 해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아니다. 그거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1번. 네,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 푸시면 여러분 책에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책에 보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로 가보시면 오케이? 한번 찾아서 맞춰봐. 내가 잘 풀었는지. 여기 앞에 있어도 방해 안 되겠어요? 네. 됐어요? 대충 확인됐어요? 네. 자, 오예 다음 페이지. 책은 덮으시고 프린트만. 여기도 뭐
여기 책 좀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네. 자, 예. 쓱 보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 느껴지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여러분이 이미 다 할 줄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특별한 게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아는 것들인데 복습이에요. 그렇죠? 예. 연산의 기본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수학의 연산은 이제 그 원리로 하죠. 그렇죠? 세 가지 원리인데 세 가지 원리가 1번은 교환 법칙, 교환 2번은 결합 법칙이고요. 3번은 분배 법칙이고요. 그렇죠? 네. 요게 교환과 결합은 두 가지예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있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슬쩍 대충 선생님이 한번 써놓자면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다. 이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B랑 B, A는 같은 거다. 요건 이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죠. 그렇죠? 결합 법칙은 괄호에 대한 법칙이에요. 괄호를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법칙이죠. 결합 법칙도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따라서 이제 결합 법칙이 그 가능한 덧셈, 곱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괄호를 잘 안 치죠. 안 쳐도 되니까요. 뭔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예, 결합 법칙은 뭐 덧셈에 대해서만 선생님 쓰고 지나가면요 이런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사실은 결합을 이쪽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해도 상관이 없으나 이럴 때에는 우리는 그냥 풀어갖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저걸 우리의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은 매우 좀 특이한 놈이죠. 분배 법칙은 이제 이렇게 전개라고 한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이 분배 법칙을 요 단원에서는 이후에 지금 이제 덧셈 뺄셈이잖아요. 근데 곱셈으로 가면은 이제 엄청 많이 쓰게 될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이요. 그렇죠? 분배 법칙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죠. A는 A에 B 더하기 C. 그렇죠? 요때 저 A를 B와 C에 이렇게 분배해주면 된다라는 법칙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AB 더하기 AC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즉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공통인수를 뽑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분배 법칙을 적용한 걸로 봅니다. 여튼 우리가 이후에 저 다항식의 계산은요, 얘네들이 되게 복잡 다단하게 이용이 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너무 손에 익어 있는 법칙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의 이제 원칙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예요. 그렇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요거를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따가 요걸 잘해야지 여러분이 계산이 조금 많이 고등과정 이후에 좀 늘어나거든요. 고등과정의 계산은 예를 들면 여러분 고등과정 공부하는데 뭐 457 곱하기 1654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계산 우리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런 계산, 즉 수의 계산을 대단하게 할 일은 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냐? 예, 식의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도 뭔가 딱 저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이 유심하게 보시면요, 이후에 고등과정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좀 부스트업 할 수 있다. 글쎄요. 예, 일단 선생님이 좀
그 조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기 1번. 보기 1번 선생님이랑 그냥 말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응? 중요하긴 한 건데 혹시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 거기 3a 더하기 b 더하기 2의 a 더하기 b를 간단히 한 것이다. 그리고 계산 과정이 쫙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용된 계산 연산의 기본 법칙을 모두 적은 것은 혹시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뭐가 적용돼 있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분배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는요. 교환 법칙이에요.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는요. 괄호가 갑자기 생겼죠. 순서는 그대로 한 채로. 결합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그거 좀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3a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2b를 얘를 3a 더하기 2a 이렇게 가로를 묶고 b 더하기 2b 이렇게 가로를 묶은 게 이게 왜 결합법칙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한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때 까먹으셔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그냥 이게 없이 그냥 저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쟤는요 원래 계산을 이 차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앞에부터 계산을 차례대로 하라. 요게 원래 계산의 차례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렇게 괄호를 해주면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산 차례를 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죠. 그쵸? 즉 계산 순서를 괄호를 바꾸면서 바꿨기 때문에 이건 결합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다음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5a이고 이거 3b다. 이건 무슨 법칙일까요? 이거 무슨 덧셈의 법칙? 자, 이거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요, 이렇게 보면 요놈을요, a를 빼내면서 3 더하기 2의 a, 그 다음에 요놈은 1 더하기 2의 b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덧셈을 계산한 걸로 봅니다. 어떻게 이해되겠나요? 그렇죠? 예, 답은 예, 3개를 다 한 5번이 맞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어가 보세요.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무슨 괄호의 규칙 이런 걸 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서요. 밑에 문제를 풀고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잘 동료원끼리 잘 더해보시면 돼요. 혹시 다 푸셨으면은 다 보고 맞춰보셔도 좋아요.
한번 답 맞춰 보셔도 돼. 맞춰 보셔도 되고, 뭐 어차피 뭐 집에서 아마 과제에서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할 거예요. 고기 문제들이 워크북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꼭 풀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기 문제들을요. 자, 지금은요 기본 문제 1-1로 가볼 건데요. 자, 요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꼭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다항식의 계산의 원칙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항상 항별로 계산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2차식이면요 2차들을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차들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꺼번에 계산을 하시고요. 그쵸? 각 차들을 계산할 때는요 텀을 두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한 차를 계산하고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 계산하셔도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각 차, 그러니까 항별로 차수가 이렇게 차수를 보시고서 높은 쪽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해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자, 1번을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이걸 계산하다 보면 A 여기다 이렇게 다 쫙 옮겨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쵸? 왜냐면 이게 안 옮기면 이렇게 한눈에 안 보여갖고 못하겠다는 거야. 그쵸?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쓰면 엄청 팔 아프겠죠. 그쵸? 써져 있는 채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XY 종류가 두 개죠. 종류가 두 개죠. 그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누구 고를까요? 누구 고를까? XY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X 고를게요. 그렇죠? XY 중에서는 X 고릅시다. 자, X에 대해서 지금 전체에서 제일 차수가 높은 건 몇 차예요? 3차죠. 3차를 쫙 다 고르는 거예요. 3차 볼게요. 3차. 또 3차가 없죠. 그럼 쟤네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됐어요. 그럼 몇 X 세제곱이 되는 거야? 싹 다 더하면은 3X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차를 또 쫙 보는 거야. 2차는요, 여기 있고요. 그쵸?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주의합시다. 그리고 없네요. 괜찮아요? 그쵸? 하나하나. 이제 3차는 잊어버리세요. 끝났어요. 이제 2차를 하면 돼요. 좀 그냥 없어지겠네. 더하면은요. 그런가요? 2차는 없어졌다. 됐죠? 그 다음에 1차를 봅시다. 1차는요, 여기 1차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1차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없네요. 됐어요? 2차, 3차는 까먹으시면 돼요. 끝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1차만 보면은, 두 개를 계산하면 되니까 더하기 2xy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됐어요? 그쵸? 이제, x가 아예 없는 애들을 다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세 개래요. 괜찮아요? 저걸 세 개를 싹 다 더하면 더하기 4y 세제곱 이렇게 더해지게 되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꼭 집에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요즘 가면 이제 속으로 이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저거 계산하면 이렇게 해요.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선생님은요. 얘를 그대로 한번 요건 적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쵸? 2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3xy 제곱 이렇게 되죠. 빼기 2에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y 세제곱 이렇게 되죠. 와, 다 적었어요. 길죠. 이 다음에 보통은요 요걸 이렇게 풀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시키면 대부분은요 요거 안 쓰고 요거 푼 거 먼저 쓰셨을 거예요 아마. 그쵸? 자 선생님은 여기서 속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은요. 그쵸? 자 똑같아요. 몇 차를 먼저 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3차. 이게 할만한지 한번 봅시다. 3차를 한번 볼게요. 3차 여기 그쵸? 바로 이게 들어간다를 꼭 감안하고 계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나요? 어때요? 속으로 되나요? 이거를 속으로 싹 다 요거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한 얼마예요? EX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끝났어요. 잊어버리세요. 그죠? 그 다음에 2차를 또 보는 거예요. 자, 2차는 또 선생님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 있고요. 여기 없고요. 요거 있고 더 이상 없는데요. 그쵸? 예. 그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여기 3x 제곱 y 이렇게 되죠. 됐어요? 어때요? 쓰는 걸 많이 줄일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쵸? 더하기 3x 제곱 y 이렇게. 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생각보다 중요하다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차까지 볼게요. 자, 1차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속으로 했더니 마이너스 xy 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없는 애는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괜찮아요? 그죠? 그럼 3y 제곱, 4y 세제곱 됐네. 그죠? 여기로 오면은 없어지네. 그죠? 끝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솔직히 선생님이 선생님 계산 엄청 잘하는 절대 선생님 계산 진짜 못합니다. 예, 특히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기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정신이 분산돼 갖고 계산 진짜 못하거든요. 예, 엄청 많이 틀려요. 이후에도 여러분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뭘 했기 때문이에요? 항별로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쓰면서도 실수를 안 하고 이렇게 실수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되겠나요? 좋아요. 예. 자, 걔는 지금 풀이를 조금 나름 한번 거기다가 밑에다가 적어 놓고서 지나갑니다. 오케이? 되신 분들은 다음 장에 또 살짝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거기 왜냐면 거의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처음에 뭐 해봤냐면 다항식에 대한 용어들 조금 이렇게 봤죠. 기억나요? 무슨 뭐 차수, 그쵸? 독류항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거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방금 한 내용이 뭐냐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에요. 다항식 계산 중에서. 그쵸? 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책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도 따로 나와 있고요. 왜냐면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막 단항식, 다항식 별로 막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거기 맨 처음에 그거 중요하긴 합니다. 지수 법칙이 크게 박스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지수 법칙 그리고 복습차 나오는 거니까요. 새로 나오는 건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좀 패스하려고 해요. 선생님이랑요. 괜찮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과제할 때 거의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복습차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요. 다항식 곱셈에서 나오는데요. 1번에서요. 곱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곱셈을 첫 번째는 아주 라이트하게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다하당식,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요. 그렇죠? 저는 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얘는 요 단항식을요. 요 다항식에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걔는 선생님이랑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강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요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바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개한다라고 해요. 전개한다. 들어본 것 같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얘 하나를 보고서 이 전개를 자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 더하기 F다. 이렇게 하면요 원리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원리를 근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리는 전부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요걸 이게 괄호로 묶어져 있으면요 그걸 한 놈으로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한 놈을요 저 한 놈의 수를 E와 F에게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F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곱셈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2를 저 앞으로 보내도 되고요 뒤에서 분배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A, B, C에 셋 다 분배를 해준다 이런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얘는 A, B, C 더하기 여기 똑같이 해주시면 AF, BF, CF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리인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다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예,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여기서요. 근데 이 차례나 뭐 차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빠짐없이 다 되는 게 중요. 한 번씩만. 즉, 요 괄호에서 한 개와 요 괄호에서 한 개를 골라갖고 곱하는 거죠. 이걸 전부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 괄호에서 한 개. 셋 중에서 요 괄호에서 둘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곱해주는 거를 빠짐없이 한 번씩 쫙 해주면은 제가 나오는 거죠. 그쵸? 보통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얘 곱하고요.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렇게 곱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 이렇게 6번을 곱한 거를 쫙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쵸? 여기 지금 여기는 항이 몇 개예요? 3개. 여기는 항이 몇 개예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은 전체 항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자, 이게 곱한데 여기는 항이 4개래. 여기는 항이 3개야. 그럼 전개하면 항은 몇 개가 나오겠어요? 12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즉 전개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후에 여기 이 단원이 나오는데 저 뒤쪽에 가면요, 이 전개에 대한 공식들이 쫙 나오죠. 이건 고등과정에서는 처음에 그게 좀 산입니다. 좀 많아요. 그거 외워야 합니다. 예, 이따가 좋습니다. 자, 일단 거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봤고요. 이 곱셈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시작. 보기 3번.
자, 이것도 되신 분들은 책에서 정답 확인 꼭 해보세요. 됐어요? 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나눗셈을 할 건데요, 그렇죠? 이 나눗셈 지금 선생님 별표를 2개 매겨놨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 다항식 나눗셈. 근데 이제 여기처럼요, 나눗셈도 뭐 종류를 좀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은 여러분 책에는 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 슬쩍 쓴 이유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x 세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을요. 그렇죠? 이거 다항식이죠. 그렇죠? 나누기 뭐 예를 들면 2x 제곱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여기 부분을요 곱하기 2x 제곱분의 1로 고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놈을요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쟤는 뭐 따로 우리가 여러분 책에 안 나온 거는 이런 거 있어요.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책에 안 나왔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면 자, 2x 제곱을 그러면 선생님 저 위에 있는 얘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요, 그냥 다시 쓰면은요,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분의 2x 제곱. 여기서 더 어떻게 안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해되겠죠? 어떻게 안 된다. 그냥 끝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은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기도 한데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 결과가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여기에 대한 다항식 나누기, 그쵸? 예,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여러분 요 이제 한 몇 개 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개념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복습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43 나누기 8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8분의 43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이거. 근데 초등학교 때 나눗셈 혹시 처음에 배웠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해갖고 43을 8로 나누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이게? 5 그리고 3이죠. 나머지 3이죠. 그쵸? 나머지 3. 예. 지금 할 거는요. 요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그쵸? 네, 요거 나눗셈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건요. 이건 다항식에서의 목과 나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우리가 목, 여기가 나머지 이렇게 됐었는데 다항식에서 요거와 비슷한 걸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수에서도 요 나눗셈이 있고 두 개 다 나눗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눗셈의 요 놈의 결과는 이게 맞지만요. 그렇죠? 여기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도 배우는 거는 이 나눗셈의 결과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요. 이걸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일단은 방법을 알게 배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방법. 그래서 방법이 지금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책에서는요. 16페이지에 보기 5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방법을 익히시는데 다른 예제가 없고 이 예제가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선생님이 한 번 해주시면 그때 적지는 마시고요. 잘 보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지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똑같이 재현해 갖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요즘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고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보기 5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20 더하기 3x 세제곱 빼기 2x 다항식 맞나요? 그렇죠? 요 다항식 나누기 그렇죠? 2 빼기 3x 더하기 x제곱 그렇죠? 요 나눗셈에서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일단은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방법을 먼저 익힙니다.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여기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계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요 나눗셈 표시를 이렇게 좀 길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을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써놓은데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몇 차예요? 3차. 그쵸? 그러니까 3x 세제곱을 먼저 쓰겠죠. 그리고서 잘 찾아보면은 2차가 어때요? 없죠. 그럼 여기서는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요. 반드시 비워 놓으셔야 돼요. 2차의 자리를 이렇게 비워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1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더하기 20까지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은 여기다 쓰겠죠?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써놓습니다. 됐어요? 내림차순으로 써놓는데 여기는 지금 빈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그냥 쓸게요. 그렇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 맨 처음? 여기? 이 놈을 내림차순으로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저렇게 써놓은 자, 중요한 부분 이렇게 비워놓는다가 중요합니다. 비워놓는다가 제일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차수 여기다가 뭘 곱하면은 요놈이 가장 높은 차수랑 맞춰지게 될까요? 3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x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3x. 그쵸? 그럼 이걸 곱한 거를 요 밑에다가 줄을 맞춰갖고 씁니다. 그쵸? x제곱과 3x를 곱해주면 3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거 마이너스 3x와 3x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9x 제곱이 되는데 걔는 그 빈칸이랑 맞춰 쓰셔야 돼요. 됐죠? 그쵸? 그 다음에 2랑 3x랑 곱해주면 더하기 6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나눗셈을 할 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더했어요? 빼시면 됩니다. 빼면 요거 이게 없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에서 뺐으니까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9x 제곱을 밑에 그대로 내려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x. 그쵸? 또 얘는 요 이제 한 칸 이제 빈 걸요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더하기 20 이렇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위로 올라오면 얼마를 곱해야 이거랑 딱 맞춰지겠어요? 최고차를 정확하게 맞추려면요 9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곱해지면서 뭘 또 여기다가 줄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27x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짠. 그렇죠? 이제 빼시면 또 얘는 사라집니다. 이게 안 사라지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얘는 18x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맞나요? 아니군요. 그죠? 이건가요? 그죠? 예. 자, 여기서요. 이제 또 뭘 곱해주면 이거랑 맞춰지게 될까요? 가능하지가 않죠. 그쵸? 예. x분의 1 이런 거는요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주시면 안 돼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쵸? 즉, 요놈이 이제 뭐겠어요? 나머지가 되고요. 요게 몫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조금 지금 그냥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근데 이게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법까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두 개 다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이거 난 저 편한 것만 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두 개 반드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x만 부지기수로 많이 썼어요. 이게 x부를 다 빼주시는 거예요. 그걸 도식화시켜서 어차피 이것도 약간 어떤 하나의 도표죠. 그렇죠? 그래서 더 조금 편한 도표를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요 놈을 보고요. 그렇죠? 요 놈을 보고 잠깐만. 요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봐봐.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놈의 개수들만 써요. 3차는 얼마예요? 3. 2차는 없죠. 없으면 0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차는 맞어요. 마이너스 2를 써주세요. 마이너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더하기 2를 써요. 더하기는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만요. 20이군요. 예, 그렇죠? 예. 선생님 거짓말 아니었죠. 선생님 실수가 엄청 많으니까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다음 얘도요. 자, 이게 2차례로 쓰면 안 돼요. 내림차순을 쓰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1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2 들어가면 돼요. 주의해 주세요. 이거 막 붙였으면요 30 돼요. 자칫하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살짝 띄어서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숫자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3 맞춰주면요 3 마이너스 9, 6 이렇게 되고요. 이걸 빼주세요. 그럼 샥 지워지고 여기 9 마이너스 8, 20 이걸 내려줘요. 그쵸? 이번엔 9 이렇게 해주면 9 마이너스 27, 18 이렇게 되면서 얘를 또 빼주면요 19, 2 이렇게 되게 돼요. 그쵸?
여기다 두고서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몫은 39고 나머지는 19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다시 저 x들을 복원시켜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요. 그쵸? 아 이거는요. 여기 x가 붙어 있었겠구나. 두 개니까요. 즉 이거는요. 19x 더하기 2가 나머지라는 뜻이고 얘는 3x 더하기 9가 몫이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복원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여러분은요. 이거 말고 아까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작성을 한번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를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하는 걸 옆에다가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시작! 보기 5번을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어떻게? 여기서? 멈추는 게 이거보다 작아지면 개수가 이건 3개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더 내릴 게 있으면 3개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요거의 개수보다 이게 더 작아지고 여기서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을 때 멈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렇죠? 한번 여기 잠깐만. 아니. 이거 잠깐. 여기.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집에서 내가 여기 지금 처음 공부를 한 다음에 요 보기를요 한 2번, 3번 풀어주시면 돼요. 오늘 그냥 졸업되십니다. 됐어요? 자, 네, 자 그거 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보기 5번 여러분 풀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내용. 네. 이거는 매우 중요한데요. 엄청 중요합니다. 네. 나눗 때문에 관계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책에요. 네. 자, 근데 얘는 얘를 먼저 이쪽에서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아까 43을요 8로 나눴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얼마 있어요? 5. 그쵸? 나머지는 3.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였잖아요. 나머지.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근데? 저게 뭔 소리일까요?
사실은 저게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43을요. 8 이제 원래 8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43이 나오는 얘기 나눈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소수 이런 게 없을 시절에는요. 8 곱하기 얼마로 43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최대한 만들어 줬더니 5를 곱하니까 제일 비슷해졌다. 넘어가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랬더니 좀 짝퉁이로 남아있는 게 3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방금 자 나눗셈의 관계식에 대한 얘기도 방금 여러분이 한 나눗셈 뭐였지? 뭐 선생님 좀 불러줄 수 있니? 나누는 식이 뭐였니? 방금 여러분 푼 거 누구? 3x 세제곱 내림차순으로 불러주세요. 3x 세제곱 어허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3x 더하기 9였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였냐면은 19x 더하기 2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식을 3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20을 이 식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에다가 뭘 곱해갖고 저걸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가능하다면 완전히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봤더니 그건 안 되나 봐요, 잘. 근데 그나마 가장 엇비슷하게 만들려면은 요거 3x 더하기 9를 곱해주면요. 이거 곱셈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시면요. 쟤랑 되게 비슷한 식이 나와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을 쓰면은 19x 더하기 2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자, 이게 여기다가 뭘 곱하면은 쟤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까? 이게 어떻게 속셈으로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얘를 곱하면은 되게 비슷해지네. 정확하게는요, 2차까지는 똑같아지게 돼요. 1차 부분이 차이가 있어갖고 그거를 조정해 준 게 바로 나머지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되겠나요? 그렇죠? 자, 잠시만요. 시간이 지나고 잠깐 거기서 끊을게요.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좀 쉬는 시간 가지세요. 이따가 이어서